집 앞 공원을 걸을 때 허리가 쑤시고 무릎이 아프진 않습니까? 몇 발짝 내디뎠을 뿐인데 숨이 차서 가슴을 쓸어내린 적은 없습니까? 나이 들면 운동이 필요하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잘못된 운동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건 잘 모르기라. 체력 없다고 괜히 무리했다가 병을 키우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래 건강하게 살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하겠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 운동 5가지만 꾸준히 하면 안 아프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진짜 효과 본 사람들 사례까지 보여줄 기라. 끝까지 보이소. 팔굽혀펴기 벽에 기대어 하기. 상체 근력을 단련하고 어깨 건강을 지키는 운동. 팔굽혀펴기는 팔과 어깨 근육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운동입니다. 하지만 바닥에서 하는 팔굽혀펴기는 노년층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벽을 이용한 방법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이 운동은 어깨 관절을 보호하고 팔 힘을 길러서 일상생활에서 물건을 들거나 문을 여는 등의 동작을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면 상체 근력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면서 어깨 관절이 약해지고 물건을 들거나 팔을 위로 올리는 동작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또 근력이 약해지면 어깨 통증이 생기기 쉽고 심한 경우 오십견이나 회전근개 파열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체 근육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벽을 이용한 팔굽혀펴기는 일반적인 팔굽혀펴기에 비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적고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벽에 손을 대고 천천히 몸을 기울였다가 밀어내는 동작을 반복하면 어깨와 팔 근육이 자연스럽게 단련됩니다. 처음엔 10회씩 시작해서 점차 횟수를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3개월간 벽을 이용한 팔굽혀펴기를 실시한 연구가 있습니다. 실험이 끝난 후 참가자들의 상체 근력이 평균 20% 증가했고 어깨 결림과 통증이 완화됐다고 보고됐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주 3회 이상 이 운동을 한 노인들이 팔 힘이 강해지면서 물건을 쉽게 들고 내릴 수 있게 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정수 76 할아버지는 몇 년 전부터 팔 힘이 약해져서 김치통 하나 들기도 버거워했습니다. 예전에는 김치 냉장고에서 김치통 꺼내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팔에 힘이 빠져서 잘 안 되더라고 해요. 두 손으로 들어도 버거울 때가 있었지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이며 손을 주물렀습니다. 그동안 근력이 약해지는 걸 느끼면서도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런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의사에게 운동을 안 하면 더 약해진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운동을 안 하면 나중에는 혼자서 생활하는 것도 어려워질 거라고 하대에. 그 말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지요. 그래서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찾다가 벽을 이용한 팔굽혀펴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5개도 하기 힘들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점점 개수가 늘어났고 2달쯤 지나니 팔 힘이 부쩍 세진 걸 느꼈습니다. 김치통을 꺼낼 때 예전처럼 힘들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문제 없지요. 할아버지는 활짝 웃으며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지금은 아침마다 20개씩 벽에서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팔굽혀펴기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꾸준히 하면 분명 변화가 생길 겁니다. 오늘부터 벽에 기대어 천천히 해보이소. 발 뒤꿈치 들기 카프 레이즈 종아리 근력을 강화하고 균형 감각을 높이는 운동. 발 뒤꿈치 들기, 즉 카프 레이즈는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고 균형 감각을 길러주는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면 하체 근력이 약해지면서 작은 턱에도 쉽게 걸려 넘어지거나 균형을 잃고 흔들리는 일이 많아집니다. 특히 낙상 사고는 노년기에 가장 위험한 부상 중 하나로 골절이나 장기적인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종아리 근육을 단련하는 방법입니다. 종아리는 걸을 때나 서 있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이라 이 부위를 튼튼하게 만들면 보행 안정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게다가 발의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다리 부종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6개월간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을 실시한 결과 균형 감각이 30% 이상 향상되었고 낙상 위험이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꾸준히 이 운동을 한 노인들은 다리 부종과 쥐나는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김영자 78 할머니는 몇 년 전 넘어져서 고관절 골절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시장에 갔다가 작은 턱을 못 보고 걸려 넘어졌는데 그냥 가볍게 넘어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병원 가보니까 고관절이 부러졌다고 하대요. 할머니는 당시를 떠올리며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병원에서 몇 달 동안 치료를 받고 나서야 겨우 다시 걸을 수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걷는 게 겁이 나서 외출도 줄어들었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도 조심스러워졌고 계단 내려갈 때마다 심장이 덜컹하대요. 혹시 또 넘어진다면 이번에는 더 크게 다칠 것 같아서요. 그러던 중 물리치료사가 추천해준 운동이 바로 발 뒤꿈치 들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의자를 잡고 천천히 발 뒤꿈치를 드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종아리가 금방 뻐근해질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처음엔 다리가 후들거리고 종아리가 불에 데인 것처럼 화끈거렸는데 꾸준히 하니까 점점 수월해지대. 그리고 신기한 게 발을 딛는 느낌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할머니는 다시 시장에 혼자 갈 정도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예전처럼 뛰어다닐 수는 없어도 이제는 걸을 때 덜 불안합니다. 발 뒤꿈치 들기만 꾸준히 해도 균형이 확실히 좋아지대요. 이처럼 발 뒤꿈치 들기는 단순하지만 노년기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10번씩만 해보이소. 앉았다 일어나기 스쿼트 하체 근력을 되찾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운동. 앉았다 일어나기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하체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단련하여 걸을 때 다리가 무거운 느낌이 들거나 계단 오르기가 힘든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단순히 걷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지고 심하면 오래 서 있기도 힘들어지는데 이는 결국 활동량 감소로 이어져 건강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앉았다 일어나기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하는 동작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변기에 앉았다가 일어설 때도 같은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이 동작을 연습하면 하체 근력이 강화되고 균형 감각이 좋아져서 넘어질 위험도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혼자 힘으로 이동하는 것이 중요한 노년기에는 필수적인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는 높은 의자에 앉아 천천히 일어나는 것부터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살짝 올려놓고 균형을 잡은 후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익숙해지면 의자 없이도 할 수 있도록 점차 난이도를 높이면 됩니다. 미국 노아 연구소 NIA에서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4개월간 앉았다 일어나기 운동을 실시한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 참가자들의 허벅지 근육량이 평균 12% 증가했고 일상생활에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 운동을 꾸준히 한 노인들의 낙상 위험이 40%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철수 80 할아버지는 몇 년 전만 해도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소파에 한 번 앉으면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뻐근하고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대요. 누가 손을 잡아줘야 겨우 일어날 수 있었지. 할아버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천천히 일어나 보이며 예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병원에서 다리 근육이 약해져서 그렇다고 하대요. 운동 안 하면 더 심해진다고 해서 걱정이 됐지. 처음엔 앉았다 일어나기 5번만 해도 숨이 찼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서 점점 힘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다리에 힘이 붙는 게 느껴지대요. 이제는 아무 도움 없이도 의자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자에서 가볍게 일어나며 활짝 웃었습니다.
이처럼 앉았다 일어나기는 노년기에 가장 필수적인 운동 중 하나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10번씩 연습해 보이소. 발끝으로 걷기 균형 감각을 높이고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 발끝으로 걷기는 단순해 보이지만 균형 감각과 하체 근력을 동시에 길러주는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리 근육이 약해지고 균형을 잡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휘청거리거나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이 운동은 발목과 종아리 근육을 단련하여 안정적인 보행을 도와줍니다. 특히 이 운동은 평소 걸을 때 사용하는 근육뿐만 아니라 평형 유지에 중요한 작은 근육들도 강화해줍니다. 또한 발목의 유연성을 높여줘서 발을 헛디디거나 삐는 걸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벽을 잡고 연습한 후 익숙해지면 손을 떼고 걸어보는 게 좋습니다. 운동 방법은 간단합니다. 발끝을 들어 올리고 뒤꿈치를 바닥에서 떼면서 천천히 앞으로 걸으면 됩니다. 처음에는 510걸음 정도만 하고 점점 거리를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만약 균형을 잡기 어렵다면 의자나 벽을 잡고 연습하면서 감각을 익히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본 도쿄대 연구진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6개월간 발끝으로 걷기 운동을 실시한 결과 참가자들의 균형 감각이 평균 25% 향상되었고 보행 속도와 안정성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낙상 사고 발생률이 30% 이상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됐습니다. 박순희 74 할머니는 예전부터 다리가 자주 휘청거려서 밖에 나갈 때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길을 걷다가 조금만 불균형해도 몸이 흔들리대에. 특히 버스에서 서 있을 때는 발이 휘청거려서 앉을 자리 없으면 불안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으로 발목을 문지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시작한 운동이 바로 발끝으로 걷기였습니다. 처음엔 벽을 잡고 연습했는데 종아리가 금방 뻐근해지더라고 해요. 근데 꾸준히 하다 보니 발목에 힘이 붙는 게 느껴졌습니다. 2달쯤 지나자 걷는 게 훨씬 수월해졌고 버스에서 서 있어도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요즘은 친구들이랑 시장 갈 때도 걸음이 더 가볍습니다. 예전엔 걷는 게 불안했는데 이제는 내 발이 더 단단해진 느낌입니다. 이처럼 발끝으로 걷기는 균형 감각을 키우고 보행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5걸음씩 시작해 보이소. 팔 올리고 내리기 숄더 프레스 어깨 유연성과 상체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 팔 올리고 내리기, 즉 숄더 프레스 운동은 어깨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고 상체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면 어깨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이 굳어지면서 팔을 위로 올리는 게 힘들어집니다. 이로 인해 옷을 입거나 선반 위에 물건을 꺼낼 때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흔히 발생하는 50 견유착성 관절 낭염이나 회전근개 손상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 어깨가 부드러워지고 팔을 들어 올릴 때의 불편함이 크게 줄어듭니다. 운동 방법도 간단합니다. 가벼운 물병이나 아령을 손에 들고 팔을 천천히 위로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무게 없이 손만 올렸다가 익숙해지면 500ml 물병부터 시작해 조금씩 무게를 늘리는 게 좋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연구팀이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3개월간 팔 올리고 내리기 운동을 실시한 결과 어깨 가동 범위가 평균 20% 증가했고 어깨 통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팔을 사용하는 동작이 훨씬 수월해졌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김종 177 할아버지는 몇 년 전부터 어깨를 마음대로 움직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옷 입을 때 팔이 안 올라가서 한참 걸리대에. 특히 겨울에 점퍼 입을 때는 어깨가 뻐근해서 힘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팔을 천천히 들어 보이며 어깨를 돌렸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어느 날 선반 위에 물건을 꺼내다가 팔이 욱신거려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 가보니까 어깨 근육이 많이 약해졌다고 하대에.
안 쓰면 더 굳어서 나중엔 팔이 아예 안 올라갈 수도 있다고 겁을 주대에. 그때부터 하루 10번씩 팔 올리고 내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깨가 뻐근하고 무거웠지만 점점 부드러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는 옷 입을 때도 한결 편하고 선반 위 물건도 어렵지 않게 꺼낼 수 있습니다. 전보다 어깨가 훨씬 가벼워졌지. 할아버지는 어깨를 몇 번 돌려 보이며 웃었습니다. 이처럼 팔 올리고 내리기 운동은 노년층에게 꼭 필요한 운동입니다. 어깨가 뻣뻣하거나 팔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오늘부터라도 가볍게 시작해 보이소. 나이가 들수록 몸은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젊을 때는 쉽게 오르던 계단이 부담스러워지고 오래 서 있는 것만으로도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작은 턱에도 쉽게 걸려 넘어지고 문득 거울을 보면 어깨가 구부정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건강은 더 빠르게 나빠질 뿐입니다. 몸은 사용한 만큼 유지되고 방치한 만큼 쇠약해집니다. 자동차도 오래 사용하려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듯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건강은 가파르게 내리막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나이는 숫자일 뿐 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건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체력을 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을 하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몸을 움직일 때의 불편함이 줄어들어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고 시장에 다녀오는 길이 부담스럽지 않다면 하루하루가 훨씬 가벼워지고 즐거워질 거입니다. 운동을 할 때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발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것조차 종아리가 뻐근하고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숨이 차고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어느새 거뜬하게 움직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잃습니다. 젊음도 빠른 회복력도 한때 당연하다고 여겼던 힘과 체력도 점점 사라져갑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지킬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한 몸이에요. 몸을 움직이고 꾸준히 단련하면 나이가 들어도 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80세가 넘어도 거뜬히 걸을 수 있고 90세가 되어도 혼자 밥을 해먹고 시장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면 독립적인 생활을 오래 유지할 수 있고 나 자신을 돌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 보이소.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몸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운동을 하면 할수록 걸음이 가벼워지고 움직임이 편해지고 하루하루가 달라질 거입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5년, 10년 후 여러분의 삶을 바꿀 거입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지만 한순간에 되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꾸준히 쌓아간다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만드는 거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 보이소.